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 올라온 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 이걸 좀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공식 문서죠. 맞습니다. 익명의 한 채무자분 이야기인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또 법적 절차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산 제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이 채무자분 어떤 분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볼까요? 네. 보고서를 보면 58세 남성분이시고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대졸 학력이시군요. 네. 그런데 현재 직업은 일용직이시고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학력과 현재 일용직, 월 100만 원 수입. 여기서 뭔가 좀 간극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주하시는 곳은 친동생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지내고 계시고요. 85세 모친이 계시긴 한데 별거 중이고 따로 부양하고 있지는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학력과 현재 상황 사이에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크게 겪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직업 이력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질까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보면요. 보니까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 벤처기업의 이사로 재직하셨어요. 아, 벤처기업 임원이셨군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긴 공백기가 있다가 2022년하고 2023년에 잠깐 컨설팅 회사 사원으로 일한 기록이 전부예요. 2003년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공백이군요. 임원에서 일용직까지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나와 있겠죠? 네, 보고서에 그 경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파탄 시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3년 6월경으로 보고 있어요. 벤처기업 이사직을 그만둔 시점과 거의 일치하네요. 맞습니다. 원인이 바로 그 벤처기업 경영난 때문이었어요. 2000년에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창업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창업 실패. 네. 결정적인 건 2002년 말에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조달청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을 때 이분이 연대보증을 서신 겁니다. 연대보증.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그렇죠. 결국 그 회사는 파산했고요. 이분은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5억 원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전부 책임지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생긴 일이 20년 넘게 이어진 거네요. 네. 그 이후의 삶도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고서에 보면 2014년에 보험 설계사로 다시 일해보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 안 풀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현재 일용직까지 오게 되신 거군요. 와, 정말 한 번의 연대보증 결정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네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시간인데요.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3년 연대보증인데 실제 파산 신청은 2024년에 들어서야 했다는 점. 그러게요. 왜 20년이나 지나서 신청하게 된 걸까요? 글쎄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파산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선이나 혹은 절차를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든 스스로 다시 일어서 보려고 오랫동안 애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긴 시간 동안 이자나 연체료가 계속 붙어서 현재 채무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그 20년 전 보증 채무에서 비롯된 거고요. 10억. 월 100만 원 수입으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그럼 그동안 사실상 재산을 모으는 건 불가능했겠네요. 재산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현재 채무자분 명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증권 계좌 같은 데 있는 예금이 한 631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이게 한 187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것들도 다 최근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요. 그럼 이 재산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되나요? 아닙니다. 파산관제인이 이 재산들에 대해서 환가 포기 의견을 냈어요. 환가 포기요? 그게 무슨 뜻이죠? 환가라는 게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건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실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실익이 없다. 네, 예금 631만 원은 법에서 정한 최소 생계비 기준이 있어요. 6개월간 생계비가 1,110만 원인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보험 해약 환급금 187만 원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150만 원을 빼면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3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37만 원? 네, 이 돈 받자고 우편 보내고 절차 진행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너무 액수가 적어서 사실상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재산은 없는 상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재산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빚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억 5,794만 원. 와,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해서 총 5곳이고요. 채무 발생 시기가 2007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원금의 이자랑 지연 손해금 같은 게 계속 붙어서 현재 금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월 소득 100만 원에 재산은 거의 없고 빚은 10억이 넘는 이 상황. 파산 건재인 홍연필 변호사님이죠. 이분의 최종 의견은 뭔가요? 파산 관제인의 종합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소득 대비 채무액을 볼 때 이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 명백한 지급 불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해 보이네요. 둘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만한 재산, 즉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급 불능이고 나눠줄 재산도 없고 그럼 파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계속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 이걸 파산 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산 재단만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송달료나 관제인 보수 같은 거요. 이런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아, 절차 진행 비용도 안 나온다. 네. 그래서 법률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라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 여기서 파산 절차를 끝내자, 즉 파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남는데요. 절차가 그냥 끝나면 그 10억 넘는 빚은요? 그건 그대로 남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파산 관제인은 이 파산 폐지 의견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의견을 하나 더 냈습니다. 바로 면책 허가 의견입니다. 면책 허가요? 네, 면책이라는 건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채무자가 진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빚을 탕감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이 채무자분을 조사해보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돈을 흥청망청 썼다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냈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들요. 네네.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 그래서 면책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을 함께 낸 거죠. 아,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빚 갚을 능력도 없고 나눠줄 재산도 없으니 파산 절차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고, 하지만 채무자에게 특별히 잘못한 점이 없으니 빚은 법적으로 없애주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이분의 파산 원인이 20년 전 연대보증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크고 현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면책마저 불허한다면 너무 가혹하니까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우리 파산 제도가 가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한 건의 보고서, 20여 년 전 벤처기업 창업 때 썼던 연대보증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파산과 면책이라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네, 파전 관제인은 결국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없고 또 면책을 불허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해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고요. 참, 연대보증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그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무겁게 짓누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고통과 10억 원이 넘는 부채라는 결과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업 실패, 특히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보증 문제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떤 제도적 안전망을 더 고민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